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건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을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기억난다.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졸혼을 언급했다. 그 순간 나는 막연히 이혼도 아닌데 도대체 졸혼이 뭘까? 라는 호기심에 휩싸였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 졸혼. 이혼은 아니고 결혼 생활의 졸업이라니 뭔가 기묘한 내용이다. 생각해보자.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결혼을 시작할 때 모두들 해피엔딩을 꿈꾼다.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로에게 뜨거운 맹세를 하고 평생 함께 행복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흐르면 다정했던 그 모습은 희미해지고 결혼이라는 테두리가 어느새 족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일부 부부는 다투고 상처받다가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애정은 남겨두되 결혼 생활의 의무로부터는 벗어나자. 그것이 바로 졸혼이다. 그렇다면 정말 졸혼이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졸혼이 좋다, 나쁘다로 결론 지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졸혼의 개념부터 실제 사례와 장단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졸혼을 고민하게 되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시작부터 확 끌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주변에서 졸혼을 시도하거나 고민하는 이들의 속사정을 듣다 보면 결혼이란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품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런 복잡함 속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바로 졸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1. 졸혼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배경.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다.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결혼 상태 자체를 법적으로 해소하지 않되 사실상 독립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적으로 여전히 부부관계이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따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같은 집에 살아도 공간생활 패턴을 분리하여 마치 독립된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처럼 지내는 형태다. 이혼처럼 법적 절차를 밟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의 건강보험이나 가족관계 등은 유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졸혼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생소하게 여겨졌으나 점점 매스컴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황혼 이혼이 증가하던 시기에 이혼까지는 가기 싫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함께하는 것도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에서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다.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전혀 낯선 개념은 아니다. 독립된 개인으로 사는 문화를 중시하면서도 혼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편의 경제적 혜택은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졸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대개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사랑도 없고 의무감만 남았어. 각자 하고 싶은 삶을 자유롭게 살되 서로를 가족으로서 대하며 돌볼 부분은 돌보자. 이는 일종의 타협이자 새로운 파트너십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졸혼을 택하는 걸까? 2. 졸혼과 이혼 갈림길에서의 선택. 결혼이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면 이혼은 그 관계의 법적 해체다. 그런데 졸혼은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경제적, 법적 이점. 결혼을 유지하면 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이나 보험 혜택, 재산 상속 문제 등에서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오래된 부부라면 재산 분할이나 각종 금융 문제를 이혼으로 처리하기가 부담스럽다. 다음은 자녀 및 가족관계 유지.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명절이나 행사 때 공식적으로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사회 특성상 이혼에 대한 주변 시선이 아직은 불편한 부분도 있다. 정서적 유대와 책임감, 사랑은 식었더라도 정과 의리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저 사람을 아직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는 챙겨주고 싶다. 그렇다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묘한 타협 지점이 조론일 수 있다. 결국 조론은 이혼보다는 온건한 형태의 관계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의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다. 왜 여기까지 왔나? 라는 허탈감부터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 라는 체념, 동시에 이제라도 내 삶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해방감 등이 뒤섞인다. 그렇다면 정말 조론이 해방과 행복을 보장해 줄까? 3. 조론, 정말 불행 끝 행복의 시작? 조론을 선택한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의외로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살게 됐다라며 만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에게 쌓인 갈등과 트러블을 매일같이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몸과 마음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남편이든 아내든 퇴근 후나 주말을 나만의 취미와 생활 리듬에 맞춰 보낼 수 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에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조론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고민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먼저, 부담스러운 가족 행사. 형식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질적으로는 따로 사는 상황에서 명절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날이 오면 어정쩡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조론 상태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재정적 문제는 각자 따로 사니 생활비가 더 든다는 의견도 있고, 특히 아직 경제적 독립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조론을 해버리면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 공유 재산이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외로움은 어떻게? 결혼 제도 안에 있을 때도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던 이들이 조론 후 막상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남편, 아내이라는 존재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예전엔 바라던 자유였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왠지 허전함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조론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부부가 어떤 계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론을 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이혼은 싫지만 얼른 벗어나고 싶다라는 막연한 기분만으로 시작했다가는 자칫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반면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은 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좋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꽤 안정된 형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4. 조론을 택하는 이유는 갈등과 위안 사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단순히 갈등만이 전부는 아니다. 가령 자녀가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는데 부부가 서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남남처럼 지낸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커녕 소소한 관심조차 없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엄두가 안 나고 사회적 시선이나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억지로 함께 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삶이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진다. 이런 경우에 조론은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출구로 작동한다. 한편으로는 마음속 죄책감을 덜어준다. 그래도 이혼은 아니잖아.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고 난 당신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야.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타협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조론이 정답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론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남편이든 아내든 막상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자유롭게 교제한다고 하면 본인은 여전히 법적 혼인관계로 묶여 있으니 묘한 질투와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이혼도 안 했는데 이건 부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경제적 자립 상태가 불균등하다면 한쪽은 고통을 겪고 다른 한쪽은 편안한 삶을 사는 모습이 더 큰 박탈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5. 졸혼 후 찾아오는 진짜 자유와 자기 발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서야 내 삶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장기간 가부장적 환경에서 희생을 강요받았던 아내의 입장에서는 졸혼이라는 방식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자기만의 집, 자기만의 시간이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매일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전담해야 했고 남편과 자녀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다면 졸혼 후에는 오롯이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공방에 가서 도예를 배우거나 저녁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음은 새로운 인간관계이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좁아진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여행 동호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등 졸혼이 새로운 사회 활동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기 통제와 책임 의식은 결혼 생활 중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을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졸혼 이후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 대신 모든 책임도 개인이 지게 된다. 돈을 어떻게 쓸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지 등 자기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해방감과 성취감은 분명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초기에 부부가 졸혼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 경제 분담, 만남 빈도, 긴급 상황 시 대처 등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아무런 합의 없이 그저 각자 알아서 살아식으로 흩어지면 시간이 흐른 뒤에 다양한 문제들이 꼬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6. 졸혼. 과연 주위의 반응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는 중시되고 이혼에는 색안경이 끼워지곤 한다. 졸혼 역시 낯선 개념이기에 주위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부터 반대와 비난, 혹은 지지와 부러움 등 반응이 매우 다양하다. 가족들의 반응은 자녀들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라며 놀라기도 하고 일부는 차라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부부가 왜 그렇게 따로 사느냐면서 불편해하거나 나중에 너희 나이 들어서 어쩔 거냐라는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다. 친구 지인들의 시선은 오히려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 멋있다. 나도 관심 있어. 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중년 이후 세대라면 나도 마음만은 졸혼하고 싶다면서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졸혼은 나와 내 배우자가 살아갈 삶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끌려가기보다 우리 부부가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맞는지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다. 졸혼하면 정말 편해진다던데라는 막연한 판타지만 좇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 졸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만약 현재 부부 관계가 답답하고 이혼까지는 망설여진다. 졸혼이라는 대안이 궁금하다. 라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꼭 고민해보자. 먼저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 졸혼을 하려면 우선 졸혼 이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를 따로 할 것인지, 재정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 상태와 노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요? 각자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연금이나 보험, 예적금은 어떻게 분배할지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한쪽이 곤란에 처했을 때 갈등이 커진다. 감정에 대한 정리는 조론은 애증의 결혼 생활을 바로 청산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미련이나 분노 혹은 배신감 등이 남아 있다면 조론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으려면 감정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조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과의 소통은 되었나요? 자녀나 부모,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굳이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우리 부부는 이런 방식으로 함께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는 정도의 공지를 해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8. 결국 행복의 의미를 다시 묻다. 결국 조론은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지만 완전히 남남이 되기엔 부담스럽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 떠오른 대안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잖은 사람이 숨통을 틔우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러니 조론,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직한 답변이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조론이야말로 자신을 억누르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인생 이막을 긍정적으로 열어젖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한다. 반면 누군가는 조론 후 막상 더 큰 허무와 고독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조론이 단순한 회피나 도피가 아니라 부부가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결론으로 나온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구조이기도 했다. 조론은 바로 그 양면성 속에서 탄생한 현대적이고 절충적인 제안이다. 결혼을 계속 끌고 가기엔 너무 힘들고 이혼은 더 힘들다. 그렇다면 차라리 부부라는 울타리는 남겨두되 실제 생활은 독립적으로 하자. 이 발상의 전환이 누군가에겐 구원처럼 다가온다. 9.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조건. 인생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누구나 각자만의 사랑 방정식을 풀며 살아간다. 조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여러 성공담을 보고 혹은 실패담을 듣고 나름의 판단을 내릴 뿐이다.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솔직한 대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정말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졸업하고 싶을 만큼 지쳤는가? 조론을 한다면 내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확고해지고 배우자와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론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막연히 이혼보다 편하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뛰어든다면 의외의 지뢰를 밟을 위험이 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조론이든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감정의 무게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조론,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더 큰 물음을 동반한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경험했든 혹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잃어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기 힘들다고 느꼈든 그 모든 감정의 총합을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조론이 해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호히 이혼을 택하거나 반대로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어쩌면 조론은 끝이 아니라 과도기일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확신일 것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결혼 생활의 답답함 속에서 절박하게 탈출구를 찾고 있다면 조론을 하나의 옵션으로 삼되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솔직히 살피길 바란다. 조론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닌 실제로 삶을 바꾸고 행복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의 끝에서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과 평화를 얻길 바란다. 지금까지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